심플심리. 안녕하세요. 심플심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운동을 등록하고 왔습니다. 성인 발레를 등록하고 왔는데 제가 평소에 운동을 계속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24회권을 끊어서는 7번, 8번 가고 안 가는 날들이 너무 많아져서 돈이 아까워서 중단을 했다가 요 근래 이제 살도 찌고 운동량도 너무 줄어드는 것 같아서 큰맘 먹고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24회 모두 빠지지 않고 잘 다녀보겠습니다. 심플심리. 제가 지금도 마른 체형은 아니지만 사실 저는 다이어트 성공자입니다. 다이어트가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랑 다 있어서 먼저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통통과 뚱뚱 사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체형이. 그래서 교복을 입으면 항상 이렇게 아랫배가 볼록하게 나왔었거든요. 그게 너무 싫었는데 그때까진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어서 항상 앙상하게 마른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늘 그런 친구들 보면서 대학을 가면 살을 뺄 거다라고 다짐을 했지만 막상 대학 가니까 맨날 술 먹지, 친구들이랑 모여서 달고 짜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 많이 먹지, 야식 먹지 이러니까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쯤 됐을 때 이미 60kg가 넘어간 거예요. 제가 키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럴 순 없다. 이래선 안 되겠다 생각해서 여름방학부터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 시절에 유행했던 게 뭐 덴마크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뭐 아니면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게 되게 유행을 했어서 저는 다이어트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요령들을 잘 따라가야 살이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다 해봤는데 결과는 이제 일시적인 체중 감량과 엄청난 폭풍 요요가 결과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체중이 다시 올라가고 어떤 경우는 원래보다 더 찌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교과서적인 방법, 운동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해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처음엔 좀 무식하게 했어요. 긴 시간, 오랫동안 힘들게 이렇게 해야 살이 빠지는 것 같아서 하루에 2시간은 무조건 걸어야지.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은 2시간 반 코스 되는 산도 타고 집에 오면 요가 비디오 보면서 홈트하고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이렇게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운동이 재밌거나 내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힘든 게 너무 서러워서 막 내 삶이 불행한 것 같고 나는 왜 이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다이어트에 대한 동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운동하다 울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방학까지는 그렇게 빡세게 운동을 했었는데 학기로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시간도 줄어들고 이렇게는 오래 못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10,000보 정도 걷고 살찌는 음식 안 먹고 술 안 마시고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자 이런 정도로 전략을 바꿨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서히 살이 빠져서 한 6-7개월 정도 지나니까 10kg 정도 감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살이 빠지고 나서도 뭔가 내가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예전에 제 몸으로 다시 되돌아갈 거란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 다이어트 모드를 계속 유지했어요. 항상 운동하고 항상 음식에 대해서 신경 쓰고 이런 것들을 마치 저의 일상생활인 것처럼 유지를 했던 것 같아요. 타이트한 관리는 아니지만 먹는 거랑 운동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20년 정도를 놓고 보면 해외에 나갔었던 특수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50kg를 기준으로 3kg 이상 쪘던 적은 없어요. 체중이 올라간다 그러면 곧바로 운동량을 늘리거나 식사량을 줄여서 이렇게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 찌지는 않는 거죠. 심플심리. 우리가 다이어트 성공하는 사람들 독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독하게 다이어트를 했던 시간은 20년 정도를 놓고 봐도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독하게 했다기보단 꾸준하게 했죠.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이게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뭔가 성공하려고 하면 독하게 해야 된다. 열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진취성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적극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을 시작하거나 일을 밀어붙일 때는 도끼나 이런 열정들이 굉장히 힘을 많이 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서 하는 일 중에 반짝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타고난 능력이 있거나 운이 좋으면 빠르게 빛을 보기도 하지만 사실 잠깐 빛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빛을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타고난 사람도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제 주변에 본인들의 영역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지인들을 봐도 처음부터 두각을 드러냈거나 계속 승승장구하기만 했던 분들은 없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막 미친 듯이 자기를 갈아 넣어서 매번 열정적으로 달렸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그분들의 공통점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거. 일이 잘 풀릴 때든 잘 풀리지 않을 때든 그냥 꾸준하게 계속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점점점 더 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알아봐주고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일의 영역이 더 넓어지고 이제 그런 흐름으로 흘러왔던 것 같거든요. 심플 심리. 그럼 어떻게 해야 꾸준하게 할 수 있나? 저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선을 다하지 마라. 도끼 품지 마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에너지를 무리하게 쏟으면 결과에 대해서 그만큼 기대가 커지기 때문에 성과나 보상이 없을 때 버티기가 어려워져요. 그리고 에너지 고갈도 빠르고 뭔가를 시작하려면 막 작정해야 될 것 같잖아요. 에너지를 있는 대로 모아서 한 번에 막 계속 쏟아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일을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세상에는 결승선이 명확하지 않은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시작부터 빠르게 달릴 필요도 없고 빠르게 달리다가 주저앉느니 천천히 계속 걸어가는 게 낫죠. 우리는 가용할 수 있는 힘 이상을 쓰는 걸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도 그랬어요. 치열하게 사는 삶이 멋져 보이고 그런 치열함을 어필하는 사람들에 대한 동경도 있었는데 저는 뭔가를 치열하게 하면 즐기지를 못하더라고요. 항상 힘들어하고 고달퍼하고 결국엔 제가 제 풀에 지쳐서 그 일을 빨리 끝내버렸던 적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꾸준하게 하려고 삶의 모드를 많이 바꿨습니다. 열정과 완벽주의 사이에서 그 갈등들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둘 다 내려놓고 그냥 길게 하려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기 쓰기랑 유튜브를 꾸준히 하자가 저의 목표인데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에 배경이라든지 편집이라든지 신경 쓰고 싶은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의 에너지를 힘껏 쓰면 이걸 또 업로드하거나 제작하는 자체를 잘 즐기지 못하게 될까봐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지금은 여기까지구나 라고 생각해서 다소 아쉽지만 이 정도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조회수와 상관없이 꾸준하게 운영을 하는 게 제 목표고요. 짧고 굵게 끝내지 말고 가늘고 길지만 쭉 가자 이런 의미로 준비한 영상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안녕.